이후로 나올 명령어들은 쉽습니다. 이제 다 암기하셔야 될 내용들이에요. 얘는 이렇게 씁니다. 이걸로 끝나요. 이 명령어는 이렇게 씁니다. 이걸로 끝나요. 이걸 어떻게 응용하고 저렇게 응용하고 물론 설명을 해드리긴 하겠죠. 근데 단순해요. 이제 나올 이거 이후로 나올 명령어들은 단순해요. 자, 스플라인이요. 스플라인은 자유곡선입니다. 그냥 곡선이라고 하시면 돼요. 스플라인 명령어는 여기 있습니다. 바로 여기. 두 개 보이시죠? 요거 두 개가 스플라인입니다. 자, 스플라인. SPL. 스플라인입니다. 스플라인 명령어 실행하면 기본 메소드는 피트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차드넛, 매듭 방식이 차드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메소드만 기억하시면 돼요. 피트하고 CV하고 두 개가 있습니다. 지금은 피트 커브입니다. 곡선 그려지는 거 보이시나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그려보시죠. 스플라인. 여기 보시면은 메소드가 있고 넛이 있고 오브젝트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넛은 매듭이란 뜻이에요. 무시하고 메소드가 있습니다. 이렇게 눌러보시면 피트 방식과 CV 방식입니다. CV 방식으로 바꾼 다음에 그리고 다시 한번 눌러봅니다. 이렇게요. 모양이 달라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곡선의 내용이 이렇게 달라져요.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차이점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이렇게 봅시다. 제가 선을 그려 볼 거예요. 라인 50mm. 자, 5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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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안 배웠지만 그 다음에 복사를 통해서 제가 이렇게 복사를 해놨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복사를 해놨고요. 자, 레이어를 통해서 제가 색상을 하나만 바꿔보도록 하죠. 이렇게. 자, 스플라인. CV 커브입니다. CV 커브는 이렇게 접점을 통과하는 선입니다. 보이시나요? 접점으로 곡선이 만들어지는 거? 이렇게 접점으로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그에 비해서 피트 커브는 내가 지정한 정점을 통과하는 곡선이 됩니다. 이렇게요. 차이점이 이거예요. 피트 커브와 CV 커브의 차이점은 이겁니다. 곡선 반경을 계산하는 방식이 피트 커브는 이렇게 정점을 통과하는, 내가 클릭한 정점을 통과하는 곡선으로 계산한다는 거고, CV 커브는 어떻게 들어가요? 이와 같이 접점으로 들어갑니다. 클릭한 지점에 접선으로 곡선을 계산합니다. 이게 CV 커브와 피트 커브의 차이점입니다. 자, 한번 해보실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사각형을 그렸습니다. 렉탱글. 지금 그린 이 사각형은 폴리라인입니다. 스플라인 오브젝트 클릭해 주면 얘 안 그려지네. 폴리라인으로 이렇게 그려야 될까요? 자, 지금 그려진 건 폴리라인입니다. 다시 스플라인 오브젝트 안 그려지네요. 네, 아무래도 얘는 안 될 것 같네요. 자, 일단 여기까지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플라인 곡선 그리는 명령어, 단축키는 SPL. 자, 그 다음에 도넛입니다. 도넛은 그냥 도넛이에요. 자, 도넛.
그러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인사이드 다이아메타, 안쪽 지름. 예를 들어서 50. 그럼 아웃사이드 다이아메타, 바깥쪽 지름 100. 자, 그러면 이렇게 도장 찍듯이 도넛이 그려집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도넛. 인사이드 다이아메타가 먼저 물어보죠. 100. 제가 아웃사이드 다이아메타를 50으로 넣습니다. 인사이드 다이아메타하고 아웃사이드, 즉 바깥 지름과 안쪽 지름의 값이 바뀌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CAD가 알아서 안쪽 지름과 바깥쪽 지름이 바뀌어도 자연스럽게 바꿉니다.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에는 도넛 인사이드 다이아메타 50, 아웃사이드 다이아메타 50. 안쪽 지름과 바깥쪽 지름이 같으면 이렇게 원으로 그려집니다. 다시 봅니다. 인사이드 다이아메타 0, 아웃사이드 다이아메타 30. 그러면 이렇게 점으로 찍히게 되겠고요. 우리 종종 사용하는 게 이렇게 점 찍어서 사용하는 걸 종종 사용합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에는 엘립스입니다. 이건 타원이요. 타원입니다. 사실 이 도넛이나 스플라인은 안 쓴다고 보시면 좋아요. 그러나 여기 엘립스하고 아크는 많이 써요. 도넛은 조금 써요. 엘립스가 좀 많이 씁니다. 자, 화면에다가 제가 이렇게 X라인으로 열십자를 그리고 하나는 반지름 30, 하나는 반지름 50. 그래서 이와 같이 트림으로 그리고 잘라봤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되겠죠. 여기는 100mm, 여기는 60mm.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열십자를 만들어 보시죠. 이제는 이런 거 그리는 거 어렵지 않죠? 타원입니다. 엘립스. 그러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이거예요. 액시스 엔드 포인트 오브 엘립스. 타원의 축의 끝점이요. 마우스로 끝점 지정해주고 other end point of axis. 축의 또 다른 끝점. 그러면 이렇게 양 끝점을 지정해주면 중간점을 찾아줍니다. 그래서 또 다른 축에 여기 끝점을 지정해주면 돼요. 끝점을 지정해주면 중심점이 있기 때문에 여긴 이렇게 찾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타원이 그려집니다. 자, 한번 그려보실까요? 자, 엘립스 보시면 센터 방식이 있습니다. 타원의 중심점 클릭, 축의 끝점 클릭, 축의 끝점 클릭. 왜냐면 중심점, 끝점 이렇게 클릭해 놓으면 나머진 대칭이니까 그건 CAD가 알아서 계산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러면 타원은 언제 만들어질까요? 타원이 언제 생성이 될까요? 자, 여러분들 혹시 가래떡 이렇게 어슷썰기 해보신 적 있나요? 떡국떡 만들어 보셨죠? 그 떡국떡이 모양이 어떻게 생겼던가요? 기억나시나요? 가래떡을 이렇게 사선으로 자르면 어떤 단면이 나오는지 기억이 나시나요? 그게 타원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그게 타원이에요. 자, 보세요. X라인 0도, 45도, 90도. 옵셋, 자, 20mm. 자, 적당히 선을 긋고요. 서클, 인터섹션이. 자, 이렇게 되는군요. 이렇게가 이제 중심선이 될 것이고, 옵셋, 아니, 라인으로 그려볼까요? 이런 모습이죠.
자, 여러분들도 한번 그려보시죠. 자, 요렇게 한번 그려보시죠. 레이어, 자, 요렇게 한번 그려보시죠. 중요한 건 이겁니다. 45도로 자르면 안 돼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자를 건데 45도로 자르면 단면이 원이 나옵니다. 45도로 자르면 그 단면은 원이 나와요. 그러니까 45도가 아닌 각도를 쓸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저는 폴라 트래킹을 30도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각도 추적기를 30도로 바꿨어요. 여기서 30도로 바꿨습니다. 자, 라인, 그리고 이렇게 단면 처리했습니다. 어차피 여기서 보면, 오른쪽에서 보면 어차피 원으로 나와요. 어차피 원입니다. 그런데 얘를 위에서 보면 어떻게 나올까요? 위에서 보면 타원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타원을 만들 때는 제일 먼저 중심점을 찾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중심선을 찾으세요. 자, 첫 번째 중심선은 여기 있습니다. 원의 중심선을 이렇게 찾아내면 돼요. 이게 첫 번째 중심선입니다. 첫 번째 중심선 잘 보세요. 이렇게 지나가죠? 그 다음에 원의 중심에서부터 이렇게 지나가고 있죠? 이게 첫 번째 중심선입니다. 두 번째 중심선은 어디냐면 바로 이 사선. 이 사선과 중심선이 만나는 바로 이 교차점. 여기가 두 번째 중심선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두 번째 중심선을 찾아보시죠. 그 다음에는 누굴 찾냐면 타원의 끝점이요. 바로 여기요. 바로 이 부분. 여기가 바로 타원의 끝점이 되는 거죠. 이 부분. 여기가 바로 타원의 끝점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원을 보고 비교를 하는 겁니다. 이 원과 이 사선을 보고 비교하는 겁니다. 바로 여기. 원과 중심선이 만난 이 교차점이 여기죠. 그러니까 여기가 끝점. 원과 중심선이 만난 점이 여기니까 바로 여기가 끝점. 중심선과 원이 만난 지점. 그래서 여기가 끝점. 여기가 끝점. 이렇게 됩니다. 라인. 이렇게요. 이 네모난 사각형의 점이 찾아지면 이제 타원은 그냥 그려집니다. 엘립스, 끝점, 끝점, 끝점. 이렇게요. 그래서 나머지를 이렇게 잘라내시면 이렇게 타원이 완성이 됩니다. 자, 그려보시죠. 이 과자물을 보면 여기 타원으로 나온 거 보이시나요? 이 부분. 지금 여기 원이죠. 여기가 원이죠. 그런데 빗금으로 잘렸죠. 그래서 여기 타원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걸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레이어, 자, 로드, 히든. 자, X라인 0도, 90도, 그 다음에 45도. 전체 크기를 보니까 142, 옵셋 142, 그 다음에 높이가 82, 옵셋 82. 자, 트림. 여기가 정면.
다시 적당히 간격을 띄운 다음에 옵셋 102. 자, 필렛. 노트림이군요. 자, 다시 트림으로 바꾸고, 트림. 자, 요렇게 생겼습니다. 자, 그리고 정면부터 볼까요? 옵셋 43. 자, 그 다음에 여기가 87도랍니다. 중요한 건 0도에서부터예요. 자, 계산기로 빼보죠. 자, 90 빼기 87, 12도네요. 즉 다시 말하면 선이 이렇게 12도 기울어진 겁니다. X라인 앵글 마이너스 12도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거죠. 바로 여기 각도가 78도, 나머지 여기가 12도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옵셋 22mm. 자, 트림으로 끊으니까 이런 모습이 되는 거고, 옵셋 71mm. 자, 필렛. 트림.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여기는 평면을 보고 그리면 돼요. 자, 다시 평면으로 넘어가 볼까요? 옵셋 71mm, 36mm, 72mm. 자, 이런 모양으로 생겼군요. 이렇게. 원래 위에서 보면 이렇게 보이는데 이 부분이 은선으로 나온다 이거죠. 은선 처리했습니다. 자, 옵셋 25mm. 다시 옵셋 68mm. 자, 여기는 중심선입니다. 서클 반지름 22mm. 자, 트림으로 선을 끊고, 자, 이렇게 그리면 됩니다. 문제는 여기가 이렇게 끊어진 거죠. 자, 서클 다시 한번 그려볼까요? 그 다음 트림으로 경계를 지정하고 나머지 지우면, 자, 따로따로 다 끊어진 거 보이시죠? 자, 매치 프로퍼틱스로 은선 처리했습니다. 그러면 평면도도 끝났네요. 자, 이런 모습이고요. 그 다음 좌측면도를 그려볼까요? 끌고 오면 돼요. 여기가 여기 이렇게요. 이렇게 끌고 오면 됩니다. 자, 라인 여기고요. 자, 여기입니다. 자, 이렇게 필렛으로 선을 끊어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트림으로 끊어주시고, 자, 라인 여기도, 그러니까 선이 여기까지고요. 다시 라인, 자, 다시 필렛. 이런 모습으로 모양이 완성이 됩니다. 이때 이 부분과 이 부분, 네, 여기가 은선 처리됩니다. 이렇게요. 자, 중심선 내려볼까요? 중심선이 여기,
그 다음 선의 양 끝점 이렇게 생겼고요. 중심선이 어디냐면 바로 여기. 다시 볼까요? 중심선이 어디예요? 바로 여기요. 자, 이렇게 생겼고요. 그 다음 타원이 이렇게 갑니다. 타원의 제일 끝점은 바로 여기. 이렇게 확대하면 이런 모습이 되고요. 자, 엘립스 양 끝점 여기, 다시 끝점 여기. 자, 선을 정리하니까 이런 모습으로 됩니다. 여기에 이렇게 음선 처리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모습으로 도면이 그려지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그려보시면 돼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에는 호를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립니다. 호입니다. 자, 이렇게 해보죠. X라인 0도 90도 서클 반지름 50. 자, 트림. 자, 라인 120도. 자, 이렇게 십자가선을 하나 그려보시죠. 이번엔 호를 그릴 건데 아크 명령어 쓸 겁니다. 아크 명령어는 무조건 점 3개를 넣으셔야 돼요. 점 3개를 넣어야 호가 그려집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CAD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시작점을 입력해 주세요. 아니면 중심점 넣어 주세요. 자, 시작점 입력해 줍니다. 그랬더니 CAD가 물어봐요. 중심점, 세컨 포인트, 두 번째 점 넣어 주세요. 중심점 넣을까요? 끝점 넣을까요? 자, 일단은 두 번째 점. 그랬더니 엔드 포인트, 끝점 넣어 주세요. 자, 점 3개로 호가 그려진 거 보이시나요? 요걸 3포인트라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만 그려지는 게 아니고 제가 쭉 보여드릴게요. 아크, 시작점, 이번엔 호의 중심점, 그 다음에 호의 끝점, 다시요. 아크, 시작점, 호의 중심점, 그 다음에 앵글, 호의 각도 120도. 다시 봅니다. 아크, 시작점, 중심점, 그 다음 차드랭스, 현의 길이. 다시 봅니다. 아크, 시작점, 자, 끝점, 그 다음에 중심점. 다시 봅니다. 아크, 시작점, 끝점, 앵글 120도. 다시 봅니다. 아크, 시작점, 끝점, 다이렉셔널, 접선 방향. 다시 봅니다. 아크, 시작점, 끝점, 반지름 50. 어떤가요? 점 3개가 무조건 다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근데 명령어로 보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뭘 보냐면 리본 메뉴에 아크 명령을 눌러봅니다. 자, 같이 보시죠.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3포인트. 처음에 했던 3점을 지나는 호. 그 다음에 시작점, 중심점, 끝점, 시작점, 중심점, 각도, 시작점, 중심점, 현의 길이, 시작점, 끝점, 각도, 시작점, 끝점, 접선 방향, 시작점, 끝점, 반지름, 센터, 중심점, 시작점, 끝점, 중심점, 시작점, 각도, 중심점, 그 다음 시작점, 현의 길이.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가만히 보세요.
여기 센터 스타트 엔드나 맨 위에 스타트 센터 엔드나. 다시 보세요. 센터 스타트 앵글이나 스타트 센터 앵글이나 센터 스타트 랭스나 스타트 센터 랭스나 뭐가 바뀐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값이 바뀌었죠? 그러니까 맨 아래 센터로 시작하는 건 무시하셔도 좋고 바로 여기 스타트 센터 엔드부터 여기 스타트 엔드 라디어스까지 총 6개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중에 3포인트 먼저 한번 그려보세요. 3점을 통과하는 호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입니다.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스타트 센터 엔드 호의 시작점, 호의 중심점, 그 다음에 호의 끝점. 그러면 금방 그려져요. 어려운 건 없습니다. 자, 시작점, 중심점 각도입니다. 시작점, 중심점. 아까 우리가 요거 120도 놨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120도. 그러면 이렇게 그려집니다. 자, 2개 해보시죠. 근데 여기 세 번째 바로 얘예요. 시작점, 중심점, 랭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랭스가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겁니다. 랭스는 길이란 뜻이에요. 근데 이 길이가 뭐냐면 호의 길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호의 길이가 아니고 현의 길이입니다. 두 개의 차이점 이해되시나요? 호의 길이와 현의 길이. 호의 길이는 원, 둘레, 원 또는 호의 둘레 길이를 말합니다. 호의 길이는 원 또는 호의 둘레로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현의 길이는 호의 양 끝점에서 직선으로 길이 이렇게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양 끝점에서 일직선으로 딱 그려놓은 겁니다. 그럼 이게 뭐가 돼요? 현이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현이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줄이란 뜻입니다. 현이 한자예요. 여러분도 혹시 그 현악기 들어보셨죠? 현악기. 가장 흔하게 접할 수 있는 게 기타, 바이올린, 첼로 이런 것들이 현악기죠. 양 끝에 뭘 묶은 거예요? 줄을 묶은 거죠. 줄을 묶어서 팽팽하게 당긴 다음에 이걸 두들기거나 혹은 활로 문대서 소리를 만드는 걸 현악기라고 하죠. 그죠? 이 현이 무슨 뜻이에요? 줄이란 뜻입니다. 줄악기. 줄로 소리를 내는 악기. 그래서 현악기예요. 현악기는 호의 양 끝에서 일직선으로 선을 그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현의 길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바로 이 값. 여기에 나와 있는 스타트 센터 랭슨이라고 하는 이 값이 바로 현의 길이입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되셨나요? 현의 길이에요. 다시 설명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랭슨이 현의 길이입니다. 그러면 지름보다 길면 값이 들어가나요? 생각해 보시죠. 원이잖아요. 아니 호잖아요. 그죠? 호는 어차피 원이니까. 가장 최고로 먼 데가 어디예요? 지름이죠. 그 지름보다 더 길게 들어가면 에러가 나는 거죠.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나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저 랭스대는 지름값보다 작게 넣어주셔야 돼요. 자, 보여드립니다. 시작점, 중심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대략 86.6입니다. 86.6. 그려지는 거 맞나요? 다시 봅니다. 시작점, 중심점 100. 그려지는 거 맞죠? 우리가 이거 반지름을 50으로 했죠. 그러니까 지름이 50, 100이죠. 다시 봅니다.
시작점, 중심점, 100점. 100점 01. 그러면 에러 나는 거 보이시나요? 0.01mm, 즉 100분의 1인데 100분의 1조차도 허용을 못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 봅시다. 그 다음엔 시작점, 끝점 각도네요. 시작점, 끝점 각도 120도. 뭐 그러면 금방 만들어지니까 넘어가고. 자, 시작점, 끝점 접선 방향입니다. 얘는 접선 방향이에요. 시작점, 끝점 접선 방향에 따라서 호가 그려지는 게 이렇게 달라져요. 이렇게 그리는 방향에 따라서 방향이 달라집니다. 그 다음 시작점, 끝점 반지름이네요. 이거 우리가 전에 썼던 거죠. 시작점, 끝점 반지름 50 엔터. 요거 시작점에서 반시계 방향으로 그려진다고 설명드렸을 겁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러면 아까 우리 여기 이거 그렸었잖아요. 이거 그렸었잖아요. 그죠? 자, 이거 그렸었잖아요. 두 번째 방법입니다. 여기 트림으로 자르고 시작점, 중심점, 끝점이요. 시작점 여기, 중심점 여기, 끝점 여기. 자, 어떤가요? 그려지나요? 이 원은, 여기는 요 부분 있죠. 지금 숨어있는 이 부분을 그리기 위한 방법이 최소 3가지예요. 최소 3가지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뭐였어요? 가장 무식한 거죠. 서클. 여기다 원을 하나 그리고 트림으로 경계를 지정합니다. 이렇게 경계 지정하고 여기 잘라버리는 거죠. 그러면 남는 건 요거 남는 거죠.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예요? 시작, 끝 반지름이죠. 아니, 시작점, 중심점, 끝점. 그러면 이렇게 간단하게 호로 그려질 수 있단 말이죠. 이해되셨나요? 얘만 다시 한번 그려보시죠.